안녕하십니까. 스매싱 장호섭입니다. 오늘은 무리함수 풀이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추워지고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치르는 수능은 아니지만 아마 좀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 이렇게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직접적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좀 느끼면서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 파트를 넘어서서 수능까지 바라볼 수 있게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무리함수를 한번 볼 거고요. 지난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꼭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유리함수 문제 풀이를 할 때 저희 유리함수 개념 파트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이거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잠깐 스탑, 일시 정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개념 파트를 다시 보고 나서 와서 문제를 풀자. 그러고 문제 풀이가 잘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탑해놓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고 그 이후에 풀이를 보시라 라고 제가 이제 사용 설명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대면을 하는 것처럼 효과를 부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이브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쭉 보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녹화 영상 충분히 제공이 되니까 그것을 사용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라. 라이브도 사실은 멈춰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영상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유리식 했던 것처럼 유리식을 먼저 보지 않을 겁니다. 유리식을 제일 마지막에 볼 거고요. 유리식의 간단한, 그러니까 무리식의 간단한 기본 성질들은 무리함수 그래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일 뿐이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정말 쉬운 계산만 있으면 돼요. 그 부분들은 뭐 제곱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정의역을 찾는다든가 이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집중력이 살아있을 때 먼저 보자고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 한꺼번에 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는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형태가 있죠. 이 형태가 루트 x라고 합니다. 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아래로 내려오겠죠. 마이너스 루트 x. 그러니까 실제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x축 대칭을 시킨 건데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마이너스 x, 그렇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x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의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x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숫자가 더 추가로 들어오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의 루트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부호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숫자랑은 상관없습니다. 부호만 보고 생긴 꼴이 어느 형태로 어느 방향으로 출발한다. 즉 우리는 선생님 이게 사실 꼭지점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점을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갈 것인지 판단은 부호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리를 잘 해놓은 상태로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무리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유리함수 할 때랑 또 똑같아요. 저희가 못 풀겠어, 이걸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면 반드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85번 같이 볼게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리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부호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방금 했어요. 근데 부호가 없어요. 그죠? 그 위에 그 네모, 보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호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에서 부호를 줬습니다.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이렇게 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졌어요. 얘가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을 할 건데 평행이동 안 돼 있죠. A가 양수다, B가 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기본 형태가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앞에는 플러스인 거고요. 됐죠? 그래서 형태가,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 됐죠? 앞에서 한 거예요. 뭐 선생님이 새로운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제4사분면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2사분면을 지나죠. 제4사분면이 아니고 2사분면 지납니다. 2사분면.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이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대칭을 볼게요. 대칭은 y는 a의 루트 bx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y축 대칭한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그죠? a의 루트 b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그럼 똑같네요. 그죠? 니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a가 양수일 때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가 양수면 b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b가 양수이면 당연히 제일 기본 형태가 됩니다. 맞죠? 근데 b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기억에서 그렸습니다. 기억에서 이렇게 생긴다라고 알고 있죠?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그럼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1, 4분면 또는 2,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돼요.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원점을 지나는 그 원점에서 출발하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요거는 그래프로 해결하기로 합시다. 사실 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못 그린다인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참고로 무리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는 형태를 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무리함수 중에 사실 안에 2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작은가요? 이렇게 루트 안에 2차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저 x제곱 대신에 x를 넣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x제곱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정의되는 정의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역 같은 경우엔 정의역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찾아내는 거고 근데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가 양수인 구간입니다. 루트 안이 양수인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겠네요. 맞죠? x제곱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됩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나중에 아주 심화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이런 그래프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볼 건 아닌데 이 안에 정의역을 한번 찾고 싶어요라고 하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 안에 x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여기 위에 우리 그 개념 파트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은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래프로 볼 겁니다. 그 뒤에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풀진 않을 거고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심화로 살짝 더 알려드린 거예요.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1390번입니다.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치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프가 4,5를 지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는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단 시작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시작점이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봐요. 여기 안에 0이 되는 그러니까 2로 묶었을 때 루트 x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묶이겠죠?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가 0이 되는 x 값이 잠깐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하고 2에서 시작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아는데 x가 이게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시작점 하나 찍을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좌표 공간에 있는, 좌표 평면에 있는 이런 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라서 1사분면 방향으로, 시작점으로부터 1사분면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됐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이고 y좌표가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살짝 표기를 해볼게요.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그러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보다 크겠죠. 그죠? x좌표들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럼 y좌표는 2보다 크겠죠. 입체적으로 보이시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정의역, 치역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a와 마이너스 2분의 k는 같습니다. 그리고 b와 2는 또 같아요. 식을 두 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연립을 할 거라서 정돈만 할게요. 그래서 b는 바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4,5를 지납니다. 이건 뭐예요?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많이 놓치거든요. 대입을 할게요. 5는 루트 4 집어넣으면 8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넘겨서 3이고 제곱하시면 9고 이제 k는 1이 나옵니다. 됐죠? 간단하네요. 이걸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a, b, k를 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복잡하게 문제를 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 풀고 있는 문제들이 실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함수에 비해서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초반 진입장벽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넘어서시면 간단합니다. 자, 실전 유형 9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고요. 얼만큼 이동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겁니다.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죠? A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걸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지금 선생님 표기한 부분에 0이 되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c만큼, 그죠? 플러스 c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추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차피 그림을 그릴 거라서 시작점이 어디다? 그 평행 이동된 그것만큼의 시작점이다. 여기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요? 부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1사분면 방향인지 2사분면 방향인지 이런 것들만 판단해 주시면 그래프가 진짜 쉽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사용해서 나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99번. 이게 평행이동이 너무 간단한 문제들은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거 가져왔어요. 자, 평행이동이 숨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경향 문제고요. 1399번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꼭지점 B는 함수 위에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얘가 그 점비로부터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정사각형 ABCD는 X축, Y축에 모두 평행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쁜 형태죠. 여기서 D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비로부터 D는 요렇게 이동하면 있는 점이에요. 맞죠? 그죠?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 A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X부터 보는 게 좋을 거라서 그래서
D의 입장에서 B로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 D는 B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된 지점에 있는 점입니다. 이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그게 전비가 정확하게 정사각형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전비가 이동을 해도 정사각형은 똑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평행 이동된 지점에 모든 좌표들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을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맞죠? 너무 많이 그렸네요. 그죠? 시작점도 2,2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된 그래프가 D가 움직인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세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똑같이. 이동하겠습니다. y 대신에 y-2를 대입을 하고 x 대신에 x-2를 대입을 할 겁니다. 2,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할 거죠. 됐죠? 그러고 y2는 옮기겠습니다. 안에 거 풀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넘어온 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고 c는 2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부호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다른 거는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된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대칭 이동 한번 볼게요. 대칭 이동입니다. 얘도 사실 도형 이동을 잘했으면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다만 우리가 기본 형태를 할 때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루트 x예요. 근데 요 밑으로 내려온 게 마이너스 루트 x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벌어진 거냐 라고 하는 거, 원래 y는 루트 x인 것을 x축 대칭을 한 거죠. x축 대칭을 한 거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루트 x였던 거예요. 근데 y는 하고 적어야 되잖아요, 함수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거를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암기를 한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 전에. 근데 이렇게 이미 평행이동이 다 되어 있는 그래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평행이동이 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요거 적어볼게요. 1번을 적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ax 플러스 b 플러스 c. 됐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위에 있는 식이 됐습니다.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풀었을 때 역시 그 위에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원점 대칭하세요 라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또 전개를 했을 때 위의 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 세 개를 적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칭이동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동시에 섞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평행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대칭이동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유리함수랑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유리함수는 x-1분의 2 플러스 2와 뭐가 겹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x-3 마이너스 1, 2 겹칩니다. 정확하게 겹치고요. x-1의 1 플러스 2 안 겹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건들 수 있는 것은 x가 있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는 이 부분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따라서 여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얘는 변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그죠? 예. 이 k x-a 분의 k 여기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변했다면 평행이동에도 옮기더라도 겹쳐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무리함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리함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루트 안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4x와 4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2루트 x는 같은 겁니다. 맞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 뭐 조금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얘를 평행이동 하기 전에 대칭이동도 된다고 했으니까 y는 루트 x와 x축 대칭이죠. 대칭이동한 우리 네 가지 형태 그래프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다 대칭이동한 거라서 그 형태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다시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막 복잡하게 아니 이 함수에서부터 무조건 시작되어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대칭이동 시킨 함수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다 이동돼서 겹쳐지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럼 이제 디귿 리을이 문제인데 디귿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얘 때문에. 루트 3. 그죠? 이 루트 3을 양변에 곱한 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휘어진 정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루트 x가 이렇게 있었는데 루트 3x는 당연히 루트 3만큼 더 곱한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겠죠. 루트 x와 루트 3x는 같은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 있는 형태일 겁니다.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루트 x였으면 마이너스 루트 3x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혼란이 올 수는 있으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될 수가 없다.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을. 아,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뭐가 이상하냐면 얘가 이상합니다. 얘. 4. 너무 보기 싫어요. 이 4가 앞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 4를 묶어서 빼내겠습니다. y는 2분의 1에 루트 4에 x-2 마이너스 1 가능하죠? 이 식을 4를 루트 4니까 2가 될 거라서 앞에 2분의 1과 없어지겠습니다. 약분해서 루트 x-2 마이너스 1입니다. 아, 이런 그래프인데 얘는 겹쳐지냐라고 물어봤죠. 우리 아까 평행이동에서 일반 형태가 되었는데 평행이동 다시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리을의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별거 없죠. 정말 이게 우리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가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이면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자, 볼게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렇게 꼴 변형하시고요. 변형한 이유가 뭐였죠? 이렇게 시작점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시작점. 시작점이 어디예요? 지금 이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P, Q가 시작점이 되겠죠. 그죠? 요 식. 변형시킨 식에서 P, Q만큼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호를 확인하여 뭐 하죠? 그래프를 그립니다. 부호 확인하는 이유는 내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작점으로부터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추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 개념은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y절편. 유리함수 할 때 했던 겁니다. 그죠? 아니, 만약에 여기서 시작점이 여기라고 쳐봐요. 무리함수. 시작점이 여기라고 쳤을 때 이제 4, 4분면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이 형태예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형태. 기본 형태.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시작점으로부터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지금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못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 왜 뭐에 못 그릴까요? y절편이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갈 겁니다. 맞죠? y절편이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였으면 이렇게 갈 겁니다. 지나는 4분면이 달라지죠. 그쵸? 얘가 y절편이 플러스였을 때고 밑에가 y절편이 마이너스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 플러스였으면 1, 2, 3, 4분면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음수였으면 1, 3,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절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어디 지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요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변형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에 묶었어요. x 더하기 3 플러스 k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k에서 시작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형이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x죠. 뭐 엄밀하기 위해서 3x라고 적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기본 형태가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무튼 그 마이너스 3에서 요게 기본 형태가 앞에가 음수라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이 방향. 됐죠? 그래서 3, 4분면을 지나고 싶어요. 3, 4분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쪽. 맞죠? 그러니까 요 영역을 지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k가 어디로 가줘야 돼요? 여기 있으면 제일 좋아요.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미 시작점에 3, 4분면이 있어요 라고 하면 3, 4분면을 안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인 구간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라는 게 중요하죠. 뭐 0이어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지나가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그럼 언제까지 가능해요? 얘가 0,0을 지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y절편이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저희는 한 방에 풀기 위해서 지금 이 파란색 이게 조건이 어떻게 돼요? 0,0을 지날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풀기 위해서는 센스 있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0,0을 대입하겠습니다. 저 위에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0은 마이너스 루트 0이니까 9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k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보다 작으면 되겠죠. 요게 이런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k 값이 언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0을 대입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마이너스 3,0을 대입해서 k 값을 확인해 주면 k 값이 3보다 작은지 큰지를 확인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얘기죠. 이걸 기준으로 더 내려오게 되잖아요. 맞죠? 평행이동에서 이게 k가 플러스만큼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k 값은 3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쌤 여기 3, 4분면에 걸쳤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분면이 아닙니다. 축이에요. 축은 4분면이 아니에요. 4분면은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 1, 4분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축이에요. 4분면이 아니고요.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호 넣었다가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1412번 보겠습니다. 얘도 y는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유리함수 그래프와 2, 4분면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일부러 뽑아왔거든요. 레벨 3. 사실 유리함수 선생님하고 했잖아요. 근데 유리함수를 했는데 저 아직도 유리함수 그래프가
미흡해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것들은 뒤에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과 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가져왔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을 가져왔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가져온 이 사실이 사실 되게 어려워진 건데 우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같이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와 제2, 4분면에서 만날 때 여기서 무리함수 그래프가 고정이 돼 있어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그릴 수 있어요. 무리함수가 사실 쉽기 때문에 무리함수를 먼저 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유리함수가 정해져 있죠. 이게 벌써 나와 있잖아요. 얘를 그릴 겁니다. 얘는 정리하죠. y는 한번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이렇게 다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정리해 주시면 x 플러스 4분의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1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걸 이제 점근선의 교점으로 합니다. 뭐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쪽을 지금 안 그린 이유는 y절편 그려야죠. 그죠? y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를 지나가게 돼요. 여기 어디를 지나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4분의 1입니다. 됐죠? 선생님이 최대한 크게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공간상 이 정도가 최대일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무리함수를 그릴 겁니다. 일단 평행 이동해서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시작점으로 합니다. 됐죠?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사실 A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양수입니다. 이 양수, 음수 안 줬어도 돼요.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음수일 때가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아예 양수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2, 4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죠. 됐죠? 당연하죠. 그래야 2, 4분면에서 여기서 만난 거잖아요. 됐죠?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만나라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 거긴 한데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은 연립을 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한 식, 지금 유리식을 제곱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우회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요 파란색의 y절편이 4분의 1이다 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 이거 무리함수는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여기 y절편이 4분의 1보다 크면 2, 4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y절편이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1, 4분면이나 그죠? 4, 4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더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더 낮아지면 4, 4분면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거보다 4분의 1보다 더 y절편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나겠다. 1, 2, 4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아, 저 무리함수에 무리함수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무리함수가 이동을 했으니까 y는 루트 a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 식에다가 y절편이 그 식의 y절편이 4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2, 4분면에서 만나요. 4분의 1이어도 안 돼요. 4분의 1이면 축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y절편 x에 0을 집어넣고 y절편을 구합니다. 그러면 루트 2a-1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4분의 1보다 커야 돼요. 1 넘어오고요. 루트 2a가 1 넘어오면 4분의 5네요. 제곱을 합니다. 2a 16분의 25. 그 다음에 a로 정리를 해주시면 32분의 2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판정을 할 때, 만날 때, 판정할 때 어디서 만나야 돼라고 판정할 때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신경향이기도 하고 레벨 3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실은 이게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그러니까 제가 무리함수를 몰라서 이걸 모르는 건가요?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무리함수가 아니라 함수와 그래프, 좌표 평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지금 현재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함수들을 보면서 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 실전 유형 12,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리함수의 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함수의 식은 유리함수의 식 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리함수는 뭐부터 구했죠?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래프에서.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하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핵심이다. 당연하죠. 점근선의 교점이 있어야 우리가 점근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점근선에 따라서 유리함수 그래프의 생긴 모양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성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식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제 시작점을 찾는다.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시작점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꼭지점이죠. 왜 이름이 꼭지점인지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 충분히 2차 함수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생님은 이게 편하더라고요. 시작점이라는 개념이 진짜 편해요. 선생님이 이 개념을 쓰고요. 여러분들도 뭐 따라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작점으로부터 만약에 1,2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이 식은 y는 이 앞에 부호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을게요. 그냥 그 다음에 a에 x-1 플러스 2 마치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꼭지점이 1,2인 2차 함수를 결정하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는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용하는 형태가 똑같다. 여기서 둘 다 비슷한 식이거든요. y는 x 대칭 시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렇게 생겼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도 꼭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식을 도출하는 거고 얘도 꼭지점으로부터 식을 도출하는 거고 똑같죠. 그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1421번에 보시면 얘가 시작점이 항상 얘부터 보는 거예요. 시작점. 마이너스 2,3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fx는 사실 진짜 간단한 거예요. 여기 기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으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기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B랑 C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에 현혹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마이너스 루트 AX인데 맞죠?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2,3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라서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쵸? 꼭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금방 암기가 될 거예요. 따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이거 1,0이라는 거 왜 줬지? 사용하라고 준 거죠. 1,0을 지나기 때문에 이거 대입할 수가 있어요. 대입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루트 3a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3a가 넘어가시고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9가 될 거고 a는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fx를 다 했습니다. fx는 요 3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원래 형태가 괄호를 안 해놨기 때문에 a 3 집어넣으면서 전개할게요. 3x 플러스 6 플러스 3 됐죠. a는 3이고 b는 6이 됐습니다. 곱하면 18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역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 행동에서 하고 있다. 지금 13도 똑같습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a가 양수일 때 최대는 어디고 최소는 어디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세요. 아니 이게 그래프가 너무 막 어마무지하게 어렵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감소 형태를 봐야 되거든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영역에 따른 증가감소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이게 무리함수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리함수의 솔루션 하나예요. 그리면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1427번에 보시면 그리라고 그냥 줬네요. 그쵸?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겠습니다. 근데 매번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선생님 풀이 속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풀이 속도를 좀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원래는 묶어내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9만큼 플러스 2만큼 꼭지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긴 형태 요거죠. 마이너스 루트 4x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는영이 되는 지점을 x 그 다음에 요거는 y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점을 정하겠습니다. 됐죠? 뭐 선생님은 되게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4분의 9, 2에서 시작점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9, 2에서 시작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형태가 마이너스 루트, 그죠?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니까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4사분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선뜻 못 그리고 있죠? 왜 그렇죠? y 절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 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x에 0 집어넣으면 마3이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이쁘게 그렸습니다. 근데 정의역이 있네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a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마이너스 4분의 9를 당연히 이제 초과해서 마이너스 2 정의역을 잡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a까지 이런 식으로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해당되는 치역이 최소값, 최대값 다 나올 거예요. 치역이 여기가 최대일 겁니다. 왜? 감소하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최소일 겁니다. 보이죠? 그죠? 그림으로 보니까 다 보이죠?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여기에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을 이제 대응시켜서 y를 들여다봤더니 그 y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y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a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될 것인데 최대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3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y 값이 b가 되고 a를 집어넣었을 때는 y 값이 마3이 됩니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y 값은 b가 되고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루트 4 잠깐만요.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죠.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처음 식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9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여기도 마3은 마이너스 루트 4a 플러스 9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그 왼쪽식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1이 나올 거고요. b는 1. 그다음에 오른쪽식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고 제곱해서 a를 구해주시면 a는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시면 정답 17이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슷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정의역, 치역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1428번 문제고요. 야, 이거는 레벨 3입니다. 어렵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풀면 너무 싫잖아요. 이게 잘 하고 싶은데 막 어려운 문제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리함수인가요?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무리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2분의 x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 2분의 x가 다항함수가 더해져 있는 굳이 따지자면 뭐 합성함수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함수 두 개의 다항함수와 무리함수의 합을 fx라고 했고 그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피 x는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라는 게 문제의 조건입니다. 자, 이건 왜 레벨 3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냐면 한 번도 못 보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아예 풀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식 변환을 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공식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먹은 공식이나 아니면 식 변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우리가 모든 공식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의 직면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냐면 치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28번 문제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단해지죠. 알겠죠? 간단해져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불편했던 애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유리함수가 있는데 그 유리함수를 만약에 t로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분의 1을 t로 치환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분의 1에 대한 식이 여기 가득 있었어요.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에 곱하기 x분의 1 얘가 y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y는 t제곱 플러스 2t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이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식들도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아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에 치환이란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치환을 했는데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수능적으로 우리 뭐 내신 관점에서 혹은 고등수학의 관점에서는 대입입니다. 그리고 규칙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모의고사 뭐 풀어봤을 겁니다. 1학년 때 보통 지금쯤이면 한 번 정도 풀어봤을 건데 앞으로 이제 풀 거고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풀어봤을 텐데 30번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놓은 형태 1학년 내용만 가지고 최상위권 문제, 최상위권 변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문제 말고 다른 어떤 문제지만 이렇게 치환이나 대입 규칙성을 사용을 하시면 좀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익숙해지면 사실 모의고사를 1, 2학년 때까지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특별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교과서적인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딱 요렇게 내는 거거든요. 모의고사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환을 할 겁니다. 이거 정리 잘 해두세요. 자, 뭘 치환할 거냐면요. 아까 유리함수 치환할 때랑 똑같습니다. 이걸 치환해야. 아시겠죠? 루트 전체를 치환해야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x-2를 루트까지 해서 t라고 치환할 겁니다. t라 하면 치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따로 적을게요. 따로 적겠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치환은 범위가 항상 따라온다. 물론 이제 x가 모든 실수였고 y가 모든 실수일 수도 있어요. x-1을 t로 치환했습니다 라고 하면 둘 범위는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x가 전체 범위면 t도 전체 범위,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치환을 할 때는 그렇게 치환하지 않아요. 2x를 t로 치환하겠다, 뭐 4x를 t로 치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1차 함수로 치환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치환의 목적 자체가 간단하게 보기 위함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그런 함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간단하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함수를 치환했을 때, 그러니까 아예 다른 함수로 치환했을 때, 뭐 지금 이제 나오는 건 유리함수를, 그러니까 분수식을 t로 치환했을 때 이게 다항함수가 된다. 무리함수를 t로 치환했을 때 이게 다항함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 t 쪽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t는 이 무리함수의 범위가 되죠. 그렇죠? 무리함수의 치역이 되죠. 그래서 t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치환을 할 때 다 t로 바꾸고 나서 이 범위가 안 따라오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걸 바꿀 건데, 그럼 문제는 얘예요. 얘. 여기 남아있는 애. x. 그 x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x-2는 t제곱이고, 그러면 x는 t제곱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우리 fx라고 했던 저 식 있잖아요. 처음에 있던 식은 2분의 x 대신에 t제곱 플러스 1을 대입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루트가 사라졌죠. 루트는 사라지고 t가 됐습니다. 됐죠? 여기에 이걸 적어주셔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괜히 다른 색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치환은 범위가 항상 따라온다고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요. 선생님이 나중에도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도 또 얘기할 거예요. 치환은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정리를 하니까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2차 함수죠, 그죠? 2분의 1에 t-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최대 최소를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얘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 될 건데 범위 안에 있어요. 됐죠? t가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P는 2예요. 틀렸죠. 여러분들이 그 치환할 때 왜 T를 쓰냐면 트랜슬레이션의 약자.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했다라는 증거로 쓰고 있는 겁니다. T. 보통은 이제 더 예전에 중학교 때로 내려가면 라지 X, 라지 A 이렇게 치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영어라기보다 이제 대문자로 치환함으로써 우리가 치환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T는 2였어. 이 이상한 거죠. 기분이 이상한 거죠. 내가 치환한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 아닙니다. x를 구하셔야 되니까 t를 되돌려 주셔야 돼요. x-2는 2에서 그럼 x를 다시 양변 제곱해서 구하시면 6이 됩니다. 얘가 p죠. 얘가 q고요. 그래서 q는 변함이 없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p를 구하는 데서 있어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 실수가 잦아지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심화 유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유리함수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유리함수도 그려서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하자면 유리함수는 직선과 위치 관계를 할 때 당연히 그리는 게 좋으나 접할 때는 안 그려도 됩니다. 접할 때. 왜냐면 어차피 판별식 써야 되거든요. 연립해서 무조건 접하니까. 안 그러면 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는데요. 그림 그려가지고 뭐 물론 이제 유리함수와 얘네가 이제 독특하게 좀 잘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말고요. 접해야 된다라고 하면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러니까 안 그려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함수는 무조건입니다. 그래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무조건, 수학적으로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무조건이라고 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안 그려도 되지 않아요? 예, 안 그려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리세요. 무조건. 왜냐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기 싫어요. 습관적으로 안 그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죠. 당연히 적게 그리고 싶어 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웬만하면 안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리셔야 됩니다. 그려야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판별식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있으면 지나는 점도 확인할 겁니다. 근데 개념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오늘 실수하는 거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34번부터 보겠습니다. 34번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실수하는 파트는 아니고 그냥 안 그려도 되긴 해요. 근데 그리세요. 알겠죠? 그냥 뭐 선생님이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리세요. 자, 2,0에서 시작점을 가지는 어떤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2,0. 실제로 무리함수는 이렇게 가파르게 생겼어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위로 볼록하게 그렸죠. 그래야 보기가 좋습니다.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특히 이 직선과의 관계를 볼 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직선이 지나갈 겁니다. 기울기가 1인 움직이는 직선이 있습니다. K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선이 있어요. 그때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개념할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접할 때의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을 지날 때의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 사이의 상황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나게 된다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위로 지나가게 된다면 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K 값에 쓸 이 두 개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번과 2번만 구하겠습니다. 됐죠? 이때의 K 값을 구한 다음 그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으면 그거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된다. 됐죠? 1번은 접할 때입니다. 뭐랑 접하는 건데요. 연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루트 x-2와 x 플러스 k가 접할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x-2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2k-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고요. 이것의 판별식 접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될 겁니다. 2k-1의 제곱 마이너스 4 k제곱 플러스 2는 0 접했으니까요.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진짜 다행히도 k가 상쇄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적어주면 좋습니다.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1번이다. 됐죠? 그림에다가 적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두 번째는 2,0을 지날 때입니다. 2,0을 지날 때. 뭐가요? y는 x 플러스 k가요. 그죠? 0은 2 플러스 k가 됩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것도 여기다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k가 마이너스 2. 됐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하는 그 사이에 들어오면 두 점입니다. 그죠? 요거.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야 되죠. 그죠? 아이고. 요렇게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정답을 적었어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예요? 접한 그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 거죠. 마이너스 4분의 7. 됐죠? 그래서 정답이 K값이 될 수 없는 것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1435번. 요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별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별표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얘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m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y 절편이 변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울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기울기가 변하는 문제. 완전 달라요. 꼭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풀이는 똑같이 가요. 앞에서 풀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3,2네요.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3,2에서 심지어 1사분면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쁜 거 그래프예요. 됐죠? 이 그래프가 mx 플러스 1이 여기네요. y절편 1이고 걔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접할 때와 3,2를 지날 때 두 개로 나눠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나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접할 때, 2번 3,2를 지날 때. 얘는 이제 쉽네요. 여기다 바로 할게요. 3,2 지날 때.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2는 3m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m 값이 3분의 1이 될 거예요. 됐죠? 그냥 이거는 바로 여기다 적어놓고 따로 옮겨 적지는 않겠습니다. 1번 접할 때입니다. 연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푼 거랑 똑같습니다. 연립을 하니까 루트 x-3 플러스 2는 mx 플러스 1 이렇게 됐고 2가 넘어와서 제곱하겠습니다. x-3에 이건 좀 빨리 할게요.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와서 정리를 해주시면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판별식 d가 0이 될 겁니다. 2m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m제곱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m값을 구해주니까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6분의 1과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2분의 음수는 안 나오겠죠. 그죠? 음수 기울기는 안 나올 거니까 이게 답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안 나오죠. 그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6분의 1 궁금하죠. 그죠? 마이너스 6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우리가 3,2에서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과 연립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곱했죠. 루트를 제곱했죠. 루트 x-3을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루트 x-3을 제곱을 하나 제곱의 결과는 x-3으로 동일하게 나오죠. 둘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제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제곱을 함으로써 뭘 같이 계산을 한 거냐면 얘도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거요. 이거. 마이너스 루트 x-3 플러스 2도 같이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인 이거 기울기 2분의 1인 것과 마이너스 6분의 1인 것을 두 개를 동시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밑에 있는 거 얘는 이제 필요 없는 애가 된 거고 얘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원래 무연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과 과정에선 빠졌거든요. 근데 나오죠. 나올 수 있죠. 왜냐면 그릴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그리면 이 무연근과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교과 과정이 아닌데 우리가 왜 싸워요? 그럴 필요가 없으려면 그리셔야 된다고. 알겠죠? 선생님이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별표를 이만큼 많이 쳐놓은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선생님 말 믿고.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교과 과정에.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져서.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 우리 여기다가 구한 거 2분의 1을 적어 놓겠습니다. m은 2분의 1. 됐죠?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3분의 1일 때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3분의 1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2분의 1일 때는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에서 등호 m이고 2분의 1 사이 2분의 1에는 등호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니까 b-a 해주시면 6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고난도도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워요. 얘가 루트 2x-4 그래프가 점피가 두 점 사이를 움직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사실은 최대값 자체를 구하세요 문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얘도 레벨 3죠. 근데 여러분 이게 레벨 3가 계산이 길어서 그렇고요. 좀 복잡합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레벨 3에다가 고난도까지 붙어 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선생님하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예전에도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었을 때 그러니까 A점, B점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P가 있는데 삼각형 ABP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점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바닥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곡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점P가 있는데 이 곡면 위에 점P가 있는데 그 점P가 이 밑에 있는 AB와 삼각형을 이루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최대 높이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B와 평행선을 그었을 때 거기 이거 얘가 이제 최대인 PM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려워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언제예요? 아니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언제예요? 기울기가 같을 때입니다. 뭐랑요? AB랑요. 그쵸?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접했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AB의 기울기와 동일한 일단 AB 기울기부터 구할까요? AB 기울기는 2에서 2,0에서 10,4까지라서 AB 기울기가 8분의 4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됐어요. 따라서 점P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할게요. L은 Y는 2분의 1 X 플러스 뭔지 모르겠지만 K라고 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얘가 접한다 라고 했거든요. 접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연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D가 0이다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연립을 해주고요. 루트 2x-4는 2분의 1x 플러스 k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양변을 제곱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곱, 정리.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k-2의 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것의 판별식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k-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에 k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는 0이 되어야 되니까 k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L은 L은요 Y는 2분의 1x가 될 겁니다. 오래 걸렸다 그죠? 그래서 구했어요. L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P를 구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P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P까지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요거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볼게요. A, B 이렇게 생겼죠 지금?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 점 P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L을 찾은 거죠. 그럼 우리 P를 구해야 되겠다. 연립을 해서 P를 구해야 돼. 이 생각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높이 구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구하면 안 돼. 여기서 구해도 되죠. 아무 데서나 구해도 되죠. 왜? 평행한 거 구한 거니까. 두 개의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요. 그럼 AB 직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B 직선. 아니다. AB 직선까지 안 구해도 되네요. 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요.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L 정리할게요. L을 x-2y는 0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AB 직선이라고 보지 않고 A에서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A 2,0
까지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 거리가 h가 됩니다. 높이. 그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2,0 대입하시고요. 2, 마이너스 0, 절대값. 됐죠? 그래서 이게 5분의 2 루트 5가 됩니다. 유리화까지 하면. 그래서 높이는 구했고요. AB. 밑변이죠. 밑변도 구합니다. AB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얘가 4루트 5 나오네요. 피타고라스 해주면. 그래서 4루트 5 있었고 높이 있었고 끝났습니다. 삼각형 ABP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4루트 5 높이 5분의 2루트 5 곱해주시면 정돈하시면 4 나옵니다. 고난도라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차근차근 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는 많이 보게 될 문제고요. 지금 이제 1학년 파트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그래프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은 내용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로 볼게요. 평행이동된 그래프에서 우리 뭐 어떻게 되냐, 저떻게 되냐, 이동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문제고요. 약간 그 중에서 약간 어려운 거 가져왔어요. 근데 얘도 그리면 끝납니다. 얘가 y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묶어야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그러니까 3분의 1, 2에서 저희 시작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 편하게 하려고 뭐 이게 찍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 3분의 1, 2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x죠. 요거 기본형 이렇게 지나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대요.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됐죠? 아무튼 그래서 저런 형태로 지나갈 겁니다. 정의역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고요.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쵸?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그림상으로 그냥 보여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정의역은 변하지 않는다. X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오겠죠? 밑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정의역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만 맞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모든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응용 개념이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는 구하지 않습니다가 맞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가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y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루트 x를 보지 말고요. 마이너스 루트 x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x와 y를 바꿀 거란 말이에요. x는 마이너스 루트 y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제곱을 하겠죠. x제곱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함수는 따라서 y는 x제곱이 될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실제로 아까 그랬잖아요. 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을 제곱을 하면 똑같다.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y는 루트 x의 역함수를 구한다. 그래서 x는 루트 y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x제곱은 y 똑같네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바로 정의역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역함수를 갔을 때
여기서의 정의역을 표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근데 이 정의역이 x였는데 바뀌기 전에는 y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 바뀌기 전에 이것의 치역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치역이 정의역이 될 거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루트 x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의역으로 넘어왔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렇죠. 요렇게가 세트입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이것의 역함수가 이겁니다. 밑에 거. 진짜 그래요? 진짜죠. 뭐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얘가 마이너스 x였어요.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대칭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 헷갈려요. 근데 해보시면 이것의 대칭 함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림상으로는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원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아, 거기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사실은 우리가 쓰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서술형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서술형에 학교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 낼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미리 얘기해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나중에 연습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에는 요즘 추세상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안 나옵니다. 53번 볼게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역함수 구할 때 이렇게 한다고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유리함수 할 때 했어요. y가 7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란 문제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fx에서 역함수 이전 함수에서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y가 7일 때 루트 x-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시고 25가 x-2니까 x가 27이에요.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이렇게 풀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 gx가 점 1,3에서 만날 때 fx와 gx가 1,3에서 만날 때 g5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fx도 1,3을 지나고 gx도 1,3을 지나요. 그럼 f1은 3이란 얘기고요. g1도 3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함수에 7을 구하세요라고 아까 앞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7이 1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y에다가 7 넣고 x에다가 1 넣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변의 f를 취해주면 7은 f1이 되죠. 이해가 돼요? 얘도 양변의 f를 취해주면 1은 f3이 되죠. 그러니까 f1은 3이고 f3은 1이에요. 그러니까 f1을 집어넣어주면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3이에요. 마찬가지 f3을 집어넣어주면 루트 3a 플러스 b는 플러스 1은 1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정돈해주면 a 플러스 b가 4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식을 정돈해주면 3a 플러스 b는 0이에요. 두 식을 연립을 해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고요. b 값은 6이어야 돼요. 아니 우리 역함수에 대한 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fx가 결정이 났어요. fx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역함수 gx에 g5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 역함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역함수 G5를 구하세요라는 얘기가 아까 뭐라고요? y가 5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fx에서요. 5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1 넘어가시고 루트 제곱해 주시면 x 값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행동, 별다른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 역함수가 그러니까 가끔가다 진짜 뭐 사실 이런 친구들이 천재죠. 선생님, 역함수랑 본래 함수는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냉철하고 예리한 지금 여러분들 이거 풀면 선생님 풀어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y는 x가 있어요. 당연히 뭐 있겠죠. 얘가 안 올라 그러죠? 잠깐만요. 말을 안 듣네. 예, 지울게요. 얘가 아무튼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y는 x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fx와 fx의 역함수는 y는 x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1,3과 선생님이 이제 잘 그려줄게요. 최대한 한 방에 딱 그려야 되는데 자 1,3과 3,1입니다. 1,3에서 두 개가 만났고 그 만난 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아니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할게요.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y는 x 위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역함수죠. 근데 선생님 다른 데서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감소함수는 가능합니다. 감소함수는 가능해요. 예전에 이제 이쪽 1학년 파트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였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냥 외운다는 거죠. y는 x 위에서 당연히 만날 거야 라고 외운다는 거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게 지나가게 되는지를 그려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지날 수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지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도 이게 그림이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fx가 뭐 이게 이쁘지가 않아서 그죠? fx가 저렇게 파란색 그래프처럼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대칭돼서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어요. 교점이 있어요. 여기 있죠. y는 x 위에 있는데 y는 x 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감소함수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감소함수 이건 참고로 하세요. 선생님 뭐 무조건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뭐 무조건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서 근데 알면 너무 좋죠. 자, 무리함수, 역함수의 관계는 네, 이거는 방금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가함수일 때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다.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다. 됐죠? 근데 보통 증가함수를 줍니다. 보통은 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사실 감소함수인데 얘 때문에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과 원래 함수에 만나는 점과 똑같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y는 x가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런 함수 f가 있다고 할게요. f의 역함수를 그리면 대칭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f의 역함수. 우리 지금 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수직이어서 대칭점이다 보니까 f와 만나는 점이 있다면 f의 역함수에도 똑같이 대칭인 지점에서 만날 거라고요. 알겠죠? 대칭된 그 지점에서 f의 역함수 f와 만났던 그 지점, 그 점 그대로 대칭돼서 만날 겁니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y는 x에서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와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 아니라 이 역함수를 지워도 성립한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이 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역함수 문제는 아니고요. 역함수의 활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가 2,3에서 얘가 이제 기본 형태죠.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니까 왼쪽 위로 올라갈 겁니다. 됐죠? 얘가 2,3. 그리고 이게 0,5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그러니까 2,3을 지날 때가 딱 y절편을 지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돼버렸습니다. k 값이 5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되게 어려운 걸 주고요. 풀이를 되게 쉽게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벨 2가 된 이유가 풀이가 좀 쉬웠다. 근데 내용은 되게 어려웠다. 됐죠? 그다음에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 유리함수 할 때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함수할 때 했던 거 g의 of 전체의 역함수입니다. 자리가 바뀌어요. f의 역함수 자리가 바뀌면서 g의 역함수 g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순서가 없어졌고요. 요렇게 항등함수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g of f의 역함수만 남았습니다. g의 f의 역함수 마이너스 2만 계산하시면 돼요. f의 역함수 마이너스 2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값을 구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x분의 1 마이너스 x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x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g의 역함수 마이너스 2가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거 유리함수 할 때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실전 유형 19.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한번 쓱 한번 봐주세요.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유리함수는요, 점근선의 교점이었고 무리함수는요, 시작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시작점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c,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 있잖아요, 우리. 요거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표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제 검정색으로 표현할게요. 루트 b 플러스 c입니다. 그죠? 요거 여기 y절편. 사실 이 그래프상 y절편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만족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랑 상관이 없어서. 그 다음에 요게 왼쪽 위로 갔죠, 그죠? 왼쪽 위로 갔기 때문에 방향상 a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수여야 될 것 같고요. 위치상 c는 음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가 음수이다 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a부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c는 음수. a가 지금 음수였는데 여기 a가 음수였는데 b가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그럼 b는 양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a가 음수, b가 양수, c가 음수입니다. 그럼 여기 이 그래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 구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b, c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b가 음수, 그죠? 음수, c가 음수. 이렇게 되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음수.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음수. 됐죠? 그리고 A가 지금 음수였죠? 그럼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게 필요 없네요. 원래는 만약에 혹시 조금 더 꼼꼼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아까 y절편 있죠? 루트 b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지금 작잖아요. 이걸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결정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바로 나오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리함수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라고 해서 글 많은 그런 거 아니고요. 좀 복합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문제고요. 5,3에서 유리물이 같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유리물이 다 배우고 나면 유리물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지금 5,3에서 이런 식으로 5,3에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대충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루트 x-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무리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한 개의 교점만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음수여도 됩니다. 음수여도 항상 두 개 지나요. 그죠? 그럼 언제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 마지막 지점이 여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K는 근데 하필 K도 되게 쉬워요. 여기가 K거든요. 맞죠? 그 K가 어디까지 오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해요? 얘는 X절편이거든요. 얘는 X절편입니다.
x절편 y에 0 집어넣고 구하죠. y에 0 집어넣고,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y에 0 집어넣으면 x-5분의 6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그때 x 값을 구하니까 3이거든요. 그래서 k는 언제까지? 최대값은 3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거든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트 x 플러스 9와 마이너스 x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정의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형태 이 그래프 선생님이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얘를 뽑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구간을 나눠서 구간에서만 따로따로 정의가 된 거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x가 지금 이 그래프 fx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를 쓸 거야. 근데 이 gx가 x-1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x-1이야 라고 얘기했고 이걸 hx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h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hx 그래프는 fx 중에서 요만큼을 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걸 쓰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뭘 쓸 거냐면 x-1을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그래서 요거랑 지금 요거랑 합쳐가지고 hx야. 얘 말고요. 요 위에 거. 그죠? 요거 합쳐가지고 hx야. 이렇게 정의하는 거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우리 고등수학에서. 근데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가 그 얘기입니다. 얘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x-9, x 플러스 9 얘는 마이너스 9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9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죠? 이렇게 가는 함수입니다. 무리함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를 기점으로 그 반대로 이쪽은 플러스 9에서부터 반대로 오는 이런 함수예요.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냥 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기로 하냐면 어디를 가져다 쓰냐면 여기만 가져다 쓸 겁니다. 여기만. 그죠? 여기만 가져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y라고 한다. 새로운 함수 뭐 gx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y좌표가 최대인 점은 y좌표가 최대인 점은 당연히 그 만난 y절편이겠죠, 여기. 그죠?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a가 됩니다. 근데 아무데나 0 집어넣으시면 돼요, x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오네요. 높이가 3이 됐습니다. 됐죠? a. 그 다음에 b는 y는 1의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자, y는 1 여기입니다. 그죠? 1과 만난 점. 근데 어디다가 y에 1 넣어요? 아무데나 넣으시면 된다고요. 1은 루트 x 플러스 9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x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이면 되거든요. 반대로 구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반대로 구하시면 여기가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점 B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됐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엄청 쉽네요. 밑변의 길이는 16이고요. 삼각형 ABC는 밑변의 길이는 16. 높이는 여기가 1이니까 1에서 3까지 2 해서 정답은 16이 됩니다. 너무 쉽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풀이 자체는 되게 쉽게 끝납니다.
그다음에 도형의 넓이의 활용, 이건 바로 볼게요. 문제. 활용 파트는 개념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거 두 개 우리 기본 형태 기억하나요? 뭐였죠? 둘이 역함수, 그 만들어진 거고 태생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대칭이 아니라 대칭꼴입니다. 대칭인 게 아니라 대칭 형태예요. 그러니까 돌리면 똑같아요. 돌리면 똑같아요. y는 x에 대해서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루트 x 혹은 x제곱과 얘를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랑? 얘랑요. 얘랑요. 이 직선이랑.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셔야 돼요. 뭐 편한 걸로. x제곱이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이랑 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랑 2y 잠깐만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5는 0 하고 연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자리에 x제곱을 넣겠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는 0 이런 식으로요. 단 x가 음수인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x가 마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삼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게 마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삼을 다시 집어넣으니까 여기 9예요. 근데 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대칭꼴이라서 얘가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풀어보면 여기가 9고 여기가 3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 올게요. 그래프를 요거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이쪽에다 조금 크게 그려야 돼서 넘어간 쪽도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9,3이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3,9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이고 3,9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기에 우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똑같냐면 여기가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똑같습니다. 파란색 긋고 나면 요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쟤를 이어버리게 되면 삼각형 OAB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알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빗금을 쳐놓은 부분은 칠해져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빗금을 안 치고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죠. 왼쪽 그림에서 보세요. 그죠? 비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빗금 친 부분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부분이죠. 여기요. 하이라이트로 볼게요. 여기 구하는 거잖아요. 삼각형.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OAB의 넓이를 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삼각형 OAB를 구하면 되므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AB 직선 AB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6루트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시면 거리 공식 써서요. h가 될 건데 높이가 1 플러스 4가 될 거고 0,0 대입해서 절대값 15 이렇게 될 거고요. 3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에 6루트 5에 곱하기 높이 3루트 5가 돼서 정답이 45가 나옵니다. 네, 절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셔가지고 정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무리식 남았고요. 실제로는 우리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 이동하는 그 형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 파트는 거의 다 그 그림에서 끝나게 되고요. 특히 무리함수는 무리함수를 심화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 무연근 같은 경우에도 교과 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무리함수는 좀 건드리기 힘들고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결합, 무리함수랑 2차 함수 결합, 1차 함수 결합 이런 식으로 결합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립해서 그냥 푼다기보다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무리식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체크만 해 갑시다. 루트 안에가 있으면 여기요. 루트 안의 값은 양수여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네, 분모에 있어도 당연히 루트 안의 값은 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분모에 있으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위에는 등호가 붙어 있고 밑에는 등호가 붙어 있지 않다만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루트 x-1에서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루트 x 위에 분자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분모에서 2-x가 0보다 크다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요거 등호 안 들어갔다는 거.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한꺼번에 묶어주시면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정답이 1번이죠. 등호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정리할게요.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a다. 됐죠?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있다. 자, 실수가 되도록 이제 앞에 문제랑 콜라보가 된 거죠. 4-2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돈해 주시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될 건데요. 이것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절대값 2x 플러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루트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절대값이죠. 왜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정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암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절대값 풀 때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x-3을 예를 들면 x-3 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사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서 플러스가 돼.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5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얘는 이제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쌤, 뭐 저는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원래는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네, 빨리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사이에 있는 그죠? 요 사이에 있는 0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빨리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걸 이제 나눠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이거 많이 한 거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를 원래 안 달고 나오는데 달고 나오게 되면 음수여야 된다. 그죠? 얘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여야 된다. 요거 이제 암기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1350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생겼네요. 루트를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럼 분자는 양수, 그다음에 분모는 음수인데 원래는 이제 분자에다가 0을 붙여야 됩니다. 등호를 붙여야 되고 분모에는 붙이면 안 돼요. 근데 0이 아닌이 있죠. 그래서 등호를 둘 다 안 붙였습니다. 됐죠? 아무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y가 0보다 크다가 붙어 있고요. 이거 절대값으로 다 바꿀게요. 절대값 x-1, 절대값 x-y 플러스 절대값 y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x-1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우리 원래 했던 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됐죠? 근데 선생님 x-y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었을걸요?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음수, y가 양수라서 이거 플러스, 근데 플러스를 뺐으니까 요거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빼기 하니까 당연히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됐죠? 이건 원래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표기하는 거 좋은 건 아닌데요.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y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적절히 정돈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돼서 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린 이제 다 했고요. 되게 길었죠. 생각보다 뭐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정말 빨리 가는데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진짜 무리함수는 간단해요. 뭐냐면 부호, 그죠? 범위. 그러니까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그 범위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루트를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제곱이 거의 유일하다. 아닌 거 하나 봤죠, 오늘. 제곱을 하지 않고 치환을 해서 문제 푸는 거. 근데 이거는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 말고는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풀지 않는다 거의. 알겠죠? 그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연립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무연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식으로 풀지 않을 거고 주로 그릴 거다. 그 함수를 문제가 나오면 주로 그릴 거다. 그래서 무리함수가 되게 간단해졌어요. 무리함수 문제들은 앞에 유리함수와 결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건데 그것도 결국 그릴 거다. 됐죠? 딱 우리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범위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무리함수는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조금 준비를 해오셔서 저랑 같이 경우의 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